네,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일, 6월 첫 증시인 월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그래도 기분 좋은 수익 매도 대응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익홀딩스 대응하신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는 영상 촬영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 특이점이라던가 뭐 괜찮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공유해 드리는 곳이니까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편안하게 모두 무료로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시나리오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 같은 경우에 성과가 꽤나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해당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은 좀 좋은 방향이 이번 5월달 후반에 좀 장이 어려웠지만 좀 나오셨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텐데 오늘은 하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좀 추적을 드렸고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미반도체와의 관계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상세하게 꾸준히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는 좀 하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대응 포인트들을 조금씩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8월 반도체 폭락 관련한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리면서 불명 하반기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슬슬 대응 포인트를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경고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오늘 같은 증시를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비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요약부터 드린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자, 하나 비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매도 의견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에 반도체 업종은 이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실적으로 연결지어지는 부분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 D램 가격 추이가 매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D램이 한 달 새에 좀 20%가 오르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도 좀 상향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AI향 GPU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과 SK의 실적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D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 사유를 또 봐야 될 것인데 물론 이게 뭐 AI GPU에 대한 수급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역시도 계속해서 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로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강하게 올라와서 D램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삼성과 SK를 비롯한 HBM 생산 기업들 역시도 D램을 어쨌든 끌어와야지 HBM을 만드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D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세 효과. 네, 관세 반짝 효과, 메모리 가격 상승.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이 가격이 조금 더 공급가가 오르면서 좀 실제로 이 매집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GPU를 D램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가격이 추후에 더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이전의 사재기성으로 기업들이 끌어당기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의 먹구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부터는 좀 반박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관세 반짝 효과라는 것 자체도 불명 사재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반짝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관세 효과가 사라졌을 때 이 디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을 좀 겨냥을 해서 블랙웨를 저사양으로 좀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이
추후에 관세 불확실성을 좀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블랙웰을 중국향으로 좀 맞춤식으로 다 생산할 예정에 있고 이후에 뭐 SK 하이닉스나 하이브리드 문도 측면에서도 뭐 HBM 그러니까 DRA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세대 GPU가 나온다라는 거죠. 루빈이 2026년에 계획이 되어 있죠. 즉 꾸준히 차세대 GPU, 차세대 GPU, 차세대 HBM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D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꾸준히 계속해서 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재기성으로 자 어느 정도 안 그래도 D램과 HBM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관세 효과로 인해서 사재기성으로 갑자기 이렇게 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꺾일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이렇게 주가 마냥 이렇게 상향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AI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등등 뭐 HBM이라던가 GPU 그리고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부족해질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도 어찌되었든 이제 막 정권이 교체된 시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정권이 이제 교체되든 아니면 유지가 되든 간에 대선으로 인해서 이 시장 정책성 발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GPU를 확보하겠다고 내용을 뱉어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D램에 대한 수요가 뭐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 반짝 효과라는 측면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관세 반짝 효과 요렇게 튀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4월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3월에서 5월에 가장 좀 크게 대두된 바 있죠. 그러면 이게 이후에 관세가 좀 완만해지거나 좀 관세 리스크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세 반짝 효과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어올랐다 금방 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상호관세 회생, 그러니까 미항소부원 관세 무효 1심 효력 중지 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트럼프 정치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잘 압니다. 눈에 가시는 거는 다 쳐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편을 과감하게 들어주고 요게 트럼프식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4월 2일에 관세 상단을 해주고 나서 관세 밴드를 이렇게 정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IPPA에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어느 정도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임하는 국가들은 내가 관세를 조절해 줄 수 있다까지도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고 트럼프 역시도 조금 완만하게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이 최근에 이제 관세 무효화에 대한 게 1심에서 나와주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심기를 일단 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무역법 관련 뭐 IPPA뿐만이 아니더라도 무역법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등의 어찌되었든 관세 불확실성이 지금 더 커진 게 사실이죠. 그러면 관세 무효에 대한 포인트가 과연 트럼프식 정치 성향 특성상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는 눈에 가시를 쳐내는 게 특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시장을 압박을 하려고 할 거고요. 매파적으로 좀 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7월에서 8월에 어찌되었든 7월에 북한석 상호관세 포인트 유예 기간이 마감되는 시점이고 8월은 중국과의 상호관세가 유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앞서서 체크를 드렸던 이 관세 반짝 효과가 1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7에서 8월 여기서 유예가 될지 매파적 센스로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3분기까지도 이 반짝 효과라고 일컫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이 항소심으로 인해서 트럼프식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수요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관세 반짝 효과가 반짝이 아니라 반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 업종들이 이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 측면에서 부각이 되면서 차후에 이 밸류 대비 가격대가 저평가돼서 크게 떠오를 가능성이 주도 산업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비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간에 최근에 대추세가 좀 뻗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자, 대추세가 뻗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수 캔들 하나만 들고 혹은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뻗어주는 게 특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까지 뚫고 내려오는 자리고, 5일선까지 내려오는 자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매물대 역시도 머리에 이면서 구간이 떨어지는 가격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관세 불확실성이 터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찌되어도 블랙웰을 엔비디아가 중국형으로 맞춤형으로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조금 더 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의 방향성이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이 자리는 매도 심리가 더 강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포지션을 지금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차트가 다시 잡히면서 대추세 포인트를 좀 회복을 한다라던가, 요럴 때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지주사라던가 아니면 경기 방어주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테마주 차원이라던가 반도체 말고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 매력이 좀 떨어진 종목들, 물론 이게 저평가됐을 때 저점에서 좀 가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영화 작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바닥인 줄 알고 달라붙었던 개인들, 그 지하실 냄새, 한 지하실 한번 구경하게 될 거다. 딱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봤을 때 굳이 반도체 말고도 먹을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지금은 일단 차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 비전에 대해서 꾸준히 대응 포인트를 체크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최초에 하나비전 대응 포인트를 어디서 가져가야 되느냐고 말씀드렸냐면, 요거만 깨면은 마무리 하시라고 일단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 구간이 이탈되니까 지금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고, 제가 앞서서 반도체 폭락 시나리오를 그려드렸던 것처럼 매물 부담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 말고도 좀 노려볼 수 있을 포인트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에 좀 분류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제가 종목들 좀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는 만큼 편하게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 5월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6월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